생각의 민심의 천심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목민심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공직자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목민심서에 담긴 내용이. 근데 목민심서를 요즘 잘못 읽은 분이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국입니다. 그분은 목민심서를 단지 고위직 공직자의 처세술로만 생각하고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세욕, 물욕, 자식욕 모두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챔피언감인데 어제 뭐를 하면서 나와가지고 그것도 뭐 법에도 없는 걸 참 무도하게 나오셔가지고 상황 탓으로 모든 걸 돌립니다. 이런 뻔한 얘기를 모른다고 또 교묘하게 얘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셨고 전에 MBC 스포츠 조기양 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사님하고 먼저 우리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홍영학 TV 구독과 알림 설정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제 기자회견 다 보셨죠? 예,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층 가운데 한 사람인 조국이 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청와대에서 대통령 측근의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끌어왔던 사람의 지식 수준, 인식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참 많이 개탄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조국은 다음 수순은 뭡니까? 이제 법무장관이야 뭐 따놓은 당상이고, 그렇죠. 어차피 처음부터 그 뭐 청문회 안 하려고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계획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청문회와는 관계없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겠다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조국을 장관을 시키고 또 다음 대선 주자로서 키워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었는데 다음 대선 주자로서의 그 자격은 많이 그 상처를 받았고요. 거기까지는 이제 욕심을 부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법무장관으로서 몇 개월간이라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다음 대선 주자를 만들어 놓고 최대한 자유한국당의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또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문준용 대통령 아들이라든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방벽을 단단히 만들어 놓고 나오는 이것이 이제 조국 장관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자적인 또 그 감각으로는 또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저는 어제 보면서 저는 보면서 이 억지 통과 의뢰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것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을 그런 식으로 자기네 식대로 몰고 가는 게 9시간, 11시간 몰고 가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언론도 정신 빠진 친구들이거든요. 그거 뭐 진짜 우리가 언론이 지금 언론이 제대로 우리도 다 언론인 출신이지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 근데 참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법과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충하는 집단 간의 이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지 않고 기자 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청문회를 대신한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비난에 맞지 않는 박정희 대통령의 뭐 독재 행태와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죠. 더하면 더했죠. 더 진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뭐 총칼 가지고 사람들이 눌렸다고 그랬지만 이제는 국민들을 교묘하게 국민들 위해서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제도 근데 내가 어제 조국 그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아까 조사장님께서는 뭐 대선 안 나갈 것 같다는데 저는 오히려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국이 자기가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한다고 그럴 때, 물론 뭐 자기네들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그렇게 할 때 보면 그 표정이라든지 할 때 보면, 물론 그 양반은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보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맞게 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번 사태가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 하고 보는 것이, 예.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 예. 또 그 뒤에서 조국을 떠받쳐주고 있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그 실체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예. 하는 점에서 예. 이번 조국 파동이 아주 나쁘지는 않겠다. 예. 사실 이번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예. 조국 장관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예, 참 젠틀하고 예. 박식하고 정의롭고 예. 깨끗하고 예. 또 없는 사람과 함께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고 나가겠다는 이런 강남 좌파의 예. 선도 있었고, 예. 그렇게 깨끗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하고 욕심 많고 끼리끼리 해먹지 않은 그러한 출세욕, 물욕, 예, 자식욕, 뭐 온갖 챔피언감입니다. 더러운 건 다 갖추고 있다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국을 대선 후보로 내놓는다,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게 분명한 그 판단이신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국민들이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하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예, 한마디로. 예, 예. 참 청와대에서 권력을 누리다 보면 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대적으로 훌륭한 대통령이라 하는 사람은 꾸준히 사람을 만나고 정보 보고를 받고 여러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게 없어요. 예.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가족끼리 청와대 구중궁궐 안에서 편안하게 휴식, 휴가, 해외여행, 요 무한 루프를 즐기면서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예. 저는 우리 조 사장님하고 또 생각을 좀 달리한 게, 대통령 후보가 이 사람이 안 되면은 이 사람이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까 이제 조 사장님도 말씀하신 건데, 감옥 안 가려고. 네. 감옥 안 가려고 아까 이제 뭐 문재인하고 같이 감옥 안 간다고 이제 아들 문제라든지 네네. 이런 문제에서 뭔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놓고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정리를 해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법무장관이 돼야만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예. 현재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서 예. 정부 여당 의원들이 많이 연관돼 있어서 예. 이걸 캐면 어마어마한 불법 비리가 드러납니다. 아, 예. 이걸 막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예. 이걸 문재인의 뜻에 맞게끔 철저하게 막아줄 사람이 조국이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지금 계산 미스가 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이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방어막을 쳐줄 것이다 했는데 거기에 조국 장관까지 앉힌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뭐 있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일파로서는 엄청나게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게 벌써 이게 뭐 권력 다툼 이런 게 벌어진 건가요? 권력 다툼, 헤게모니 쟁탈전 이런 게 헤게모니라고 하는 건 이제 정권을 놓고 다툰 거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직 정권을 놓고 다툴 만큼 세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다만 이게 법 정의를 어느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뭐 그건 조금만 더 지켜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구도가 드러날 것 같고요. 자, 이 뭐 어쨌든 앞으로 조국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북한의 김정은하고 어떻게 야합을 할 것이냐도
지금 뭐 하나의 그 저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만들어야 되는데 가야 될 상황이고 또 미군 철수 그다음에 연방제 일당 독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 경제는 어제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 양반이 나름대로 감성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뭐 자기는 좌파 그 강남 좌파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시인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감성 꾸라집니다. 감성 미꾸라집니다. 그러니까 경제 이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 뺏어 가지고 없는 사람들 주기 위해서 법제도를 어떤 식으로든지 또 운영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포퓰리즘인데요. 예. 이 포퓰리즘은 결국 나라 경제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시킨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많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파멸해서 구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예.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겁니다. 예. 나라가 망하더라도 정권은 우리가 계속 잡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폭발적으로 늘려서 그 돈을 그렇죠. 뿌리겠다. 예. 이게 사실 말하자면 세금을 활용해서 세금도 아니죠. 예.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예. 아주 이건 제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그런 그 결심을 하고 덤비는 건데 이걸 또 없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포퓰리즘이 힘을 받게 되는 건데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광화문 내거리에서 아베 규탄 대회를 하던 그 민노총 이하 여러 단체들이 급기야는 이제 미군 철수를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거 수순이잖아요.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적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우리가 일본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죽창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조국 장관 후보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일본을 멀리하는 것만 일본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미군을 내보내야 된다. 미국과 이 갈등을 이제 조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민노총이라든지 그 산하 단체의 뜻이 아니라 이것은 청와대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다. 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미군 기지 26개를 하루속히 반환해라. 이것은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방을 빼라 하는 것은 너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 마찬가지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자, 지금 뭐 앞이 참 깝깝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이거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불안은 하실 겁니다. 그게 좋은 방향으로 불안을 해야 되는데 좋은 방향으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제 언론에 대해서도 이 양반이 아주 교묘한 얘기를 했어요. 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언론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언론 자유가 있다. 겉보기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앞으로 만약에 그 모르고 자기가 그걸 의도하지 않고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가짜 뉴스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조금 알고 그거를 그 기사한다든지 방송에서 어떤 멘트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가짜 뉴스로 분명히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는 얘기라고 지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의 그 언론관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낸 예가 최근 우리 외무부 차관이 해리스 주한 미 대사관을 주한 미 대사를 불러서 지소미아 파기와 관해서
더 이상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예. 말하자면 입단속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입단속을 시키겠다는 청와대가 예. 우리 국내 언론사를 입단속 시키겠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예? 그 사람들 그 사고 방식이 그거네요. 예. 우리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예. 이것은 우리 국내 언론에다 하는 얘기나 감히 미국 정부에다 대놓고 트럼프에다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참 웃음이 나올 정도죠. 참 가소로운 이야기입니다. 예. 뭐 덧붙여서 어제 기자회견도 그게 기자회견을 할 자리는 일반적으로 정말 다 국민들도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법과 규범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 국회 청문회가 안 되면은 청문회가 되도록 우리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해야 되는 거를 자기가 청문회 안 하고 기자회견 한다는 거는 이 기자들이 자료 요청권이 없어요. 자료 요청권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마음대로 해도 뭔가 그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청문회는 국회에서 하기로 예.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회의원이 모여서 청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기자들을 불러가서 기자 간담회를 함으로써 청문회에 가름한다 하는 것은 네.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예. 의회 민주제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야당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야당도 더 이상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당 의원들도 여기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여당이 야당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 적을 걸어놓고 국회의원임내 하고 뭐 세비를 받아 챙기고 어깨에 힘을 주고 이거 정말 이 사람들도 웃기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니 저 어제 청문회 보면서 느낀 게 두 가지 이제 그 조국 씨 말고 조국이 한 뭐 그런 거 얘기한 거 말고 그 조국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라 치고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문제가 기자 문제더라. 기자들 문제하고 그 기자회견에 나간 기자 문제하고 이 국회의원들 그것도 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야당 국회의원 문제인데 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뭐 우리도 명색이 뭐 방송 출신이다. 뭐 우리 저 사장님도 언론사에서 사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더 그렇지만 쪽팔리게 거기 가가지고 일방적으로 홍보하는데 정권 홍보하는데 가가지고 맞장구나 쳐주고 그 기사 써가지고 기사 내고 방송 멘트에서 그게 기자의 정신입니까? 그게 언론 정신입니까? 나 같으면 그거 안 합니다. 위에도 그렇게 시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국회의원들 아니 니네들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 청문회 우리 안 하겠다. 그러면은 아니 안 하겠다고 지금 기자회견까지 하고 국민 상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필요 없다는 건데 아니 거기서 뭐하러 그 앉아 있어요. 사표 내면 되잖아요. 사표 내면 그 용감한 사람이지. 예. 사표 내면은 야당 같은 경우는 다음에 찍어줘요. 그 총사퇴를 하는 것이 정답이죠. 아 그럼 전투력이 이렇게 없는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앉아가지고 여기 태극기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지만 국가 위해서 목숨 내놓고 좀 밥 쫄쫄 굶으면서 하는데 지들은 때 되면 나와가지고 무슨 규탄대회 한다고 그러고 말이나 되는 소리니까 나 같으면 난 국회의원 뭐 아니니까 이런 소리 한다 그러지만 나 같으면 사표 냅니다. 사표 내죠. 사표 내도 당장 사표 내도 현실적으로 괜찮은 게 국정조사가 아니고 국감하고 그다음에 예산 그거 심의하려면은 야당에서 억지로라도 여당에서 말릴 겁니다. 또 안 말리더라도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이때까지 호요시켰잖아요.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안타깝게 쳐다볼 때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줌으로써 국민들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국민들이 화가 더 나고 울분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자유한국당은
꼼짝하지 못할 것이다. 이중대. 결국은 이제 찻잔 속에 그 태풍 세력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간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자유한국당도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전국을 바로잡을 만한 그런 파워를 가져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더 얘기 들어보셔서 더 해안을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생방이다 보니까 조사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자, 클로징 하겠습니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의 욕심은 좀 역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 팔고 자기 출세욕 팔고 물욕 팔고 이래서 돼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뭐를 남기겠다는 겁니까? 뭐 이 정도 되면은 물러나는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은데 버팁니다. 법무장관 될 것 같고요. 밀어주는 문재인도 둘이 뭘 작당하는지 뻔뻔스러운 두 사람 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잡아주겠죠. 자, 홍능학 TV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요. 오늘 시간 조기영 사장님 모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